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나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네. 그렇죠. 네.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적당한 긴장감을 줘서 뭐 활력을 더 좋다고도 하지만 요즘은 저희 이제 의학계 내에서도 바라보는 시점이 좀 관점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트레스의 좋은 점도 그리고 나쁜 점도 좀 균등하게 우리가 바라보려고 했다면 요즘은 우리가 노출되는 스트레스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다 이제 무조건 나쁜 걸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취약한지 궁금한데 원장님들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쉽게 말하면 네. 피곤하신 분이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피곤하군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감기에 안 걸리려면 면역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쵸. 스트레스를 똑같이 누구나 지금 똑같은 환경이 있더라도 더 스트레스를 예민하게 느끼는 거는 결국 내 몸이 지금 피곤해서 예민해져 있을 때 그걸 더 느끼는 거거든요. 결국 체력이 좋으면 스트레스를 당연히 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를 잘하는 게 결국은 정신 건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이제 산모분들도 많이 오세요. 출산을 하시고 네. 뭐 산후조리를 위해서도 오시고 아니면 이제 뭐 아기를 보는 과정에서 뭐 손목에 통증이 심하셔서도 아니면 허리가 아프셔서도 많이 오시는데 보통 산모분들이 오시면 저한테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아기가 밤에 깨서도 힘들고 또 육아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고 하셔서 막상 이런 산모분들을 검사를 해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산모분들은 검사를 했을 때 스트레스 지수가 의외로 굉장히 낮아요. 왜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내 몸은 너무 피곤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아기가 주는 행복감이 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맞아요. 거군요. 그래서 이미 그걸로 아이한테도 이미 힐링을 받고 있어서 이 스트레스에 취약한 거는 꼭 무조건 우리가 본인이 생각하는 거와는 또 실제로 내 몸이 느끼는 거는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네. 신기하네요. 이건 또 무엇보다 네. 서혁진 원장님이 경험을 해봐서 더 잘할 것 같은데 육아 스트레스 어떻게 벗어나셨나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네. 저희 애기들은 이제 6살, 3살이라 그나마 이제 좀 편해졌었는데 네. 처음에 애기가 너무 잠 안 자고 하면 몸이 피곤하니까 그렇죠. 본의 아니게 뭐 저도 그렇고 제 와이프도 그렇고 예민해지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러블이 좀 생기기도 했었죠. 하지만 뭐 잘 극복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는 질환들 어떤 분들 많이 보셨나요? 그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결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 일단은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너무 지나치게 과다하게 이제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 전신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 코티솔 분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게 되면 단순하게 우리가 뭐 머리가 아프고 아니면 뭐 어지럽다거나 뭐 이런 증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혈중 코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도 줄어들게 되고요, 남성 호르몬도 줄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욕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 여성분들은 생리 주기가 틀어진다거나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게 호르몬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신경에 영향을 또 미치게 되거든요. 우리 몸을 결국 지배하는 건 다 신경이란 말이에요. 신경이 명령을 내려서 어떤 장기들에서 그 작동이 일어나는 건데 그 명령을 내리는 그 주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자율신경 쪽에 혼란이 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자율신경 중에서도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너무 지나치게 흥분이 되면서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거든요. 우리가 소화기 쪽으로 만약에 그 영향을 한번 보게 되면 네.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실제로 이 소화기 기능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막 화나고 할 때 음식 먹으면 체하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위장 운동을 잘 하지 않거든요. 화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위장 점막 자체도 약해져가지고 위산의 그 공격으로부터 점막이 굉장히 잘 손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말이잖아요. 네. 서울 집값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데 그렇죠. 이럴 때 주변에서 그러면 배 아프잖아요. 그죠. 네. 서울에 집 샀다 그러면 배가 아프죠. 그렇죠. 과학적인 얘기 맞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네. 그냥 속설인 줄 알았는데 과학적으로 네, 다 증명이 원리가 될수 있습니다. 있다. 원리가 있다.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혹시 원장님들 가운데 좀 활동적인 운동으로 푼다 하시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저는 보통 운동을 해서 많이 아, 풀어가요. 네. 농구 같이 좀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뛰고 땀 흘리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또 그거와 함께 저는 이제 사우나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네. 걸 이제 의학적으로 좀 제가 그럴듯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뇌에서 많은 혈액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뇌 쪽으로의 많은 혈액순환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뇌세포에서 많은 혈액을 통해서 혈당을 많이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모되는 만큼 우리가 단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빙하나 소복에서 맞아요. 케이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네.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더 때문에 당겨요, 그럴 맞아요. 때는. 더 단 게 먹고 싶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혈당이 떨어져서 우리가 맛있는 걸 더 찾게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혈류량이
다 머리 뇌 쪽으로 쏠린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머리에 열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머리 열 받는다, 네. 뚜껑 열린다도 역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도 예,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한의학적으로는 두한 조결, 그러니까 머리는 시원하고 발 쪽이 따뜻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우나를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체질에 관계없이 어느 분이든 다 저는 꼭 하셨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대부분 가면 사우나 가서 뜨거운 곳에 가서 오래 앉아 계시거나 네. 아니면 사우나 그 안에 들어가서 땀을 정말 누가 이기듯이 그래서 경쟁하듯이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시잖아요. 그 방법보다는요. 이 온탕에 들어갔을 때는 반신욕이 좋아요. 왜냐하면 배 아래쪽으로 따뜻한 혈액순환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냉탕에 들어갔을 때는요. 저는 흔히 잠수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머리를 물속에 넣어서 머리 쪽에 오늘 동안 과부하됐던 열을 식혀주는 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더 좋은 방법은 실은 노천탕을 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특히나 겨울철이나 이런 데 일본에 노천탕 있는 곳으로 우리가 또 여행을 가시잖아요. 실제로 그게 이 스트레스 관리에서는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목욕법만 잘 활용하셔도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는 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또 어떤 치료 방법들이 많이 도움이 될까요? 제일 좋은 약을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스트레스에 제일 좋은 약은 실은 공진단입니다. 아, 공진단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많이 네. 공진단이 한약 중에서도 가장 고가의 약으로 알려있고 가장 귀한 약으로 알려있는 약이 바로 공진단인데요. 공진단에 4가지 약재가 들어갑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약재가 바로 이 사양이라고 하는 약재인데요. 이 사양이 바로 이 스트레스로 지친 뇌를 활성화시켜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공진단을 굉장히 꾸준하게 열심히 챙겨 드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어떤 회사의 임원분들, 대표분들이라던가 아니면 항상 좀 긴장된 생활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뭐 연예인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역시 공진단을 많이 챙겨 드시거든요. 또 공진단은 또 장점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 한약을 먹으면 그 효과가 한 달, 2달이 지나야지 나타난다. 근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공진단 같은 경우는 실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하나를 먹으면 바로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와. 있기 때문에 컨디션이 일단 좋아지는 게 네. 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진단을 실은 제일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긴 해요.